젊음의 도시 뉴욕. 뉴욕의 변화는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전 새로운 맛을 찾아 뉴욕을 찾곤 하는데요. 새로운 요리를 발견하는 건 새로운 별을 발견하는 것보다 인간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뉴욕에서 또 어떤 새로운 별을 만나게 될까요? 뉴욕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모여 사는 곳이죠. 최근 이 도시에서 사랑을 받게 된 음식이 있습니다. 분명 햄버거 가게인데 뭔가 향이 다릅니다. 그릴 위에서 먹음직스럽게 구워지는 두부. 두부가 아주 제대로 들어가 있어요.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맛. 요즘 뉴요커들이 추운 겨울날 몸을 녹이기 위해 찾는 음식이 바로 순두부찌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젊은 입맛을 지닌 뉴욕을 사로잡은 두부. 육식 위주의 식단에서 탈피하여 동양의 건강식을 추구하는 뉴요커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음식. 사실 인류가 두부를 만들어 먹기 시작한 건 기원전 2세기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랫동안 변함없는 인류의 사랑을 받으며 무한 변신을 거듭해온 두부. 콩이 인류에 건네준 선물, 두부를 만나봅니다. 황금 들판에 벼가 무르익을 무렵 콩도 여물기 시작합니다. 콩의 원산지는 만주와 한반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콩은 쌀만큼이나 중요한 음식. 고기가 귀하던 시절 단백질을 책임지는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었습니다. 产地我们本地的六月黄 不同，外地的黄豆跟我们本地的黄豆做出来的豆腐，它要，就是色泽上要好看一点。 한국인의 밥상에서도 콩은 빠질 수 없는 귀중한 먹거리였습니다. 맛있는 거 해 먹으려고 두부 해 먹어. 뭐 이 콩나물 이제 애들 오면 해 먹고 그런게. 거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콩은 작지만 알찬 곡식입니다. その大豆の特徴がお豆腐にした時に甘みとか大豆の風味っていうのをすごい残してくれるお豆腐になりながら、タンパク質っていうのも多く含んでるお豆腐に大豆になりますね。 콩이 아무리 우리 몸에 좋다 해도 삶거나 볶아 먹으면 영양분이 우리 몸의 60%밖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트립신이라는 성분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걸 방해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두부로 만들면 단백질의 95%가 우리 몸에 흡수됩니다. 영양면에서 두부의 가성비는 그야말로 최고입니다. (3대째) 두부를 만들어 오고 있는 리펑 씨. 왜 그렇게 열심히 불을 떼시는 건가요? 一直到凌晨2点起来以后，一边在磨了以后，一边在点火。你这个点了火了以后要收水啊，
这个橄榄度有时候就是火要的这个火呀，给它越做越好，红红火火的，对不对？你那个姜那个时间就会快，要不然你那个半天的那个大半天你那个水烧不开，烧不开你就不会烫姜。如果你的水不开，你烫成那个姜，那个出的这个豆腐。 리펑 씨에겐 아들 하나, 딸 하나 두 남매가 있는데요. 아들은 도시에 나가 직장 생활을 하고 딸이 두부 만드는 걸 돕고 있습니다. 옛날 방식 그대로 맷돌로 콩을 갈고 뜨거운 물을 부어 두유를 만듭니다. 두유를 가열하는 과정에서 영양 흡수를 방해하는 트립신이 감소하게 됩니다. 벌써 50년 넘게 해온 일이지만 두부를 만드는 건 매일 밤잠 설쳐가며 공들여 해야 하는 고된 작업입니다. 콩비지를 다 걸러내고 나면 이제 간수를 구하러 가야 합니다. 이곳은 바다와 멀리 떨어진 내륙 지방인데 어떻게 간수를 얻을까요? 보기엔 그냥 평범해 보이는 우물인데요. 실은 여기에 스핑현 두부에 비밀이 있습니다.它有点随便有一点酸，有一点微微的淡淡的有一点涩，是这样的，所以酸水是这样。那个你说，比方说比石膏啊、卤水啊、淡本这些的味道，比那个味道更好。又不像其他地方的用什么的石膏啊、什么的卤水啊、淡本这一系列的，它不用。我们食品院都独特的是说，就是用这个整水去点豆腐，豆腐就成功了。 이 물을 쓰면 단백질 함량이 10% 이상 높아져 두부가 아주 고소해진다고 합니다. 천혜의 자원인 이 우물물로 만든 두부 때문에 이 마을이 두부마을이라 불리게 되었는데요. 두유에 이물을 적절한 비율로 섞으면 신기하게도 뽀얀 두부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유가 응고되는 과정입니다.一点，也就是说，关键是说，就是说这个整水，就是地下水和这个原来这个豆腐水，它的勾兑，怎么勾兑法呢？怎么勾兑法？也就是说怎么做的最佳？我做给你们看，你过来，进来，你这个镜头进来一点，它就是说你和一点在这个盘子里面，它自己这个豆花，它自然的起的，你看，马上就起豆花了。 두유에 우물물을 섞으면 두부가 만들어진다는 걸 신기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우물물의 성분을 분석해 봤는데요. 이 물엔 보통 물보다 칼슘이 10배 이상 많았고 약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콩의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대표적인 성분이 황산칼슘, 염화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과 신맛이 나는 산인데요. 이 우물물은 무기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을 뿐더러 산성을 띠고 있어 다른 두부보다 많은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겁니다. 이제 두부의 수분을 빼는 과정입니다. 이곳 스핑 두부가 워낙 유명해서 두부 장인들을 다른 지역에 데리고 가서 두부를 만들어 봤는데요. 우물물이 없어서인가요? 이곳에서의 두부 맛이 안 났다고 하죠.
중국 대륙에서도 최고로 인정받는 스핑 두부는 부드럽고 진한 맛이 유명합니다. 今天的质量怎么样？这个豆花吃的也好，很好吃的，那就要经常要保持这个，要这个质量。好吃一点呢，要经过慢慢的品尝，看那里边的那个味道怎么样，细不细，嫩不嫩，对不对？这个质量好不好？啊，对，重点是。 那个差不多了，差不多啊，差不多，我要去看一下，我要去看。好的。 전날 콩을 불려 새벽 2시부터 시작한 작업이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끝이 납니다. 장인이 새벽잠을 고스란히 바쳐 만들어낸 두부.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뽀얗고 단단한 속살을 좀처럼 보여주질 않습니다. 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아 식물육이라 불리는 스핑 두부. 단단하면서도 탄력이 있습니다. 你看，这样都没问题啊，这个质量挺可以的。就说做豆腐，就说要做成这样的式样，这个经济真好啊！你看，这个就是我是模仿的豆腐。 오랫동안 인류가 사랑해온 건강식. 두부는 하얀 백지와 같아서 수천 가지 요리로 변신이 가능한데요. 바나나와 메이플 시럽을 넣고 갈면 달콤한 영양 간식이 됩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파프리카와 으깬 두부를 볶아서 밥과 달걀을 곁들이면 고소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덮밥이 됩니다. 유부 위에 슈레드 치즈를 뿌리고 오븐에 넣어 살짝 구운 뒤 루꼴라 잎과 생햄을 얹으면 유부 피자가 완성되는데요.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겠는데요. 전체 요리에서 디저트까지 두부는 어떤 요리와도 잘 어울립니다. 일본 두부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교토의 두부. 이곳은 자그마치 382년 전통을 지닌 두부 장인의 집입니다. 1635년부터 두부를 만들기 시작해 16대째인 오구라 씨가 대를 이어 두부를 만들고 있는데요. 오구라 씨, 지하에 있는 이 음침한 곳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요? 이곳은 오구라 씨가 해수를 직접 정제하여 간수를 만드는 곳입니다. マグネシウムっていうのを多く含む、そういう、塩になります。本当の塩になる前の工程ですかね。はい、全部海水を全部煮詰めちゃうとほんまの塩になりますけども、そういうのもうちょっと前の段階で集めたもんじゃないですかね。 이곳의 소금은 20년 넘게 숙성된 것도 있습니다. (400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린 듯한 공방. 장인의 수고 없이는 단 한 방울의 콩물도 얻을 수 없습니다. 장인이 비오듯 흘리는 땀에서 두부에 대한 그의 자부심이 전해집니다.
同じ量の豆をまず手で石臼で引く時間は約1時間半、機械でやれば5分ぐらいで 기계로 손쉽게 할 수 있는 걸 왜 땀을 비오듯 흘려가며 수고하는 걸까요? 오구라 씨는 기계로 콩을 갈면 마찰열로 인하여 두부의 고유한 맛이 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백도씨 가깝게 펄펄 끓는 콩비지에서 두유와 비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막대를 연결하는 걸 보니 이건 콩물이 아니라 우리 옛날 어르신들 보약 짜는 풍경을 보는 듯합니다. 장정셋이 덤벼들어 온 힘을 다해 콩물을 짜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얼음물에 바로 손을 담그지만 늘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すぐにこうなっちゃうので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얼음물에 이렇게 손을 넣을 수밖에 없는데 얼음물에 했어도 こうつけて、熱いから 이제 두부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옵니다. 두부의 맛과 향을 결정하는 간수. 콩물과 간수의 운명적 만남이 두부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먼저 콩물을 한 방향으로 젓고 간수를 그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서 붓는데요. 이제 두유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정점은 가운데 주걱을 세워 모든 소용돌이를 잠재우는 겁니다. 入れることでこっち回りからこう回りとこう回りに変わります。でまんべんなく均等ににがりが行き渡るように止めてる。やり方一つで豆腐のパサパサな豆腐ができたりゆるい豆腐ができたり一番豆腐作りで大事な瞬間かもしれません。 단백질이 응고되고 나면 통 안에 넣어 굳히는 작업을 하는데 물이 빠지면서 부피가 30%가량 줄어듭니다. 장인은 이런 두부를 하루에 딱 48개만 만들어 팝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두부보다 가격이 5배 이상 비쌉니다. 그런데도 일찍 가서 자리를 잡지 않으면 장인이 만든 두부를 맛볼 수 없죠. 이 집에서 가장 유명한 두부 요리는 유도후. 탕에 살짝 데쳐서 먹는 부드러운 두부로 겨울철 별미입니다. 이 두부가 교토의 명물인 유두부, 유도후인데 그 교토의 두부는 그 색깔은 교토의 두부는 색깔은 눈처럼 희고
그리고 그 식감이 아주 비단처럼 부드럽다. 예전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정말 이 두부는 아직 먹진 않았지만 보는 순간 벌써 어떤 느낌이 오네요. 간단한 듯 보이는 요리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풍미는 깊고 그윽합니다. 들어가네요. 실크みたいな食感ですね。 한국의 연두부보다는 조금 단단한 식감. 특별한 양념이 없이도 그 자체로도 훌륭합니다. 유도우는 일본의 젊은이들도 즐겨 먹는 두부입니다.甘い?甘い?甘い? 甘いっていうか甘い味があるからお醤油とかの味そんななくても大丈夫って感じ. 전통을 넘어 두부에 대한 장인의 철학이 오롯이 담긴 요리입니다. 우리는 두부를 만드는 간수하면 소금을 떠올리죠. 그런데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왕이 드시거나 제사에 올리는 두부에는 간수를 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염전에서 일하는 소의 분비물이 행여 섞여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간수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두부를 만들었을까요? 늦가을 첫서리가 내리고 나면 소금나무 열매가 무르익어 스님의 발걸음이 분주해집니다. 우리나라 사찰 음식 명장 1호인 선제스님. 소금나무의 열매에서 간수를 채취해 두부를 만드는데요. 선제스님, 소금나무 열매 맛이 어떤가요? 인상 쓰시는 걸 보니 엄청 짠가 봐요. 주로 이제 소금이 열려서 소금나무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죠. 연부먹이라고 하기도 하고. 경전에도 이게 나와요. 연부먹이 열리면 새들이 가장 이렇게 열매 열렸을 때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염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쪼아서 이제 먹는다고. 산에는 소금이 귀하잖아요. 이걸 울궈서 소금을 만듭니다. 그래서 두부를 만들 때 소금나무를 울궈서 쓰기도 하지만 김치국물 갖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에 나는 그 오미자 국물을 갖고 만드는데. 산에서 나는 소금, 소금나무 열매로 만든 간수는 빛깔이 가을산을 닮았습니다. 과거 노스님에게서 소금나무 간수를 만드는 법을 전수받은 선제스님. 소금나무 간수를 넣으면 두부꽃이 뭉게뭉게 구름처럼 피어납니다. 절에서 두부는 스님들 식사나 제사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귀한 음식입니다. 두부 빛깔이 참 색다르죠. 네,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은 약간 이제 쓴맛이 조금 있으면서 콩맛만 나는데, 이 소금나무 간수로 만든 두부는 약간 왜 시고 뜰고 이게 오묘한 맛이 납니다.
선재 스님은 두부로 두부 장아찌를 담굽니다. 조선시대 농가 원령과 삼월령을 보면 두부장을 담근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두부장아찌는 두부를 간장에 담궈 삭히고 발효시키는 건데요. 오래 묵힐수록 두부가 간장에 녹아들어 고소한 맛이 진해집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가 사여갖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여기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치즈 같다 그러고 또 외국에 나가면 오래된 치즈의 맛이다. 예, 그 굉장히 오래된 치즈의 끝에 굉장히 프랑스 갔을 때 굉장히 자기네가 최고의 치즈라고 줬는데 그 치즈 맛이 여기서 났다고 그 프랑스 사람들이. 선재 스님이 아이들을 위해 개발한 메뉴 두부 경단. 먼저 두부를 으깬 뒤 비트, 김가루, 시금치랑 섞어서 경단을 만듭니다. 두부를 잘 먹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추천 메뉴입니다. 외국인들에게 특히 인기 만점인 두부 김밥. 두부를 구운 뒤 간장과 조청에 졸이고 우엉, 시금치, 당근과 함께 다시마밥을 넣고 돌돌 말아줍니다. 한번 맛보면 그 담백한 맛에 흠뻑 빠지고 만다는 두부 김밥입니다. 서양에도 두부 아주 흡사한 음식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지방. 프란체스코 부자는 아침마다 우유를 짜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프란체스코 씨는 두부와 쌍둥이라 부를 만큼 비슷한 사르데냐의 음식을 만들려 합니다. 바로 치즈입니다. 우유를 끓인 뒤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효소인 렌넷을 뿌려줍니다. 그리고 잘 섞어줍니다. 두부에서 간수를 넣고 단백질이 굳기를 기다리는 것과 아주 비슷하죠. 이렇게 24시간 숙성시키고 나면 고소한 치즈 냄새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끝이 나닌 나무 막대로 숙성된 치즈를 저어주는 프란체스코의 눈길이 매섭습니다. 자, 이제 치즈의 모양을 잡아줄 시간. 이렇게 통에 넣어 수분을 쫙 빼면 깊은 풍미로 소문난 사르데냐의 리코타 치즈가 완성됩니다. 치즈와 두부는 만드는 과정이 정말 유사합니다. 치즈가 동물의 젖에서부터 나왔다면 두부는 콩물에서 나온 거죠. 그 공정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부가 치즈를 만드는 곳에서 힌트를 얻어서 나왔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 거죠. 치즈가 동물성 단백질을 굳힌 거라면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을 응고시킨 건데요. 서양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인 치즈. 그렇다면 두부는 어떨까요? 두부의 고향이라 불리는 중국의 안후이성. 2000년 전 이곳에서 처음 두부가 만들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안후이성 천국한 마을에 가면 아주 특이하게 발효시킨 두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60, 70년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정감 어린 풍경. 올해 47인 루어쯔민 씨. 그런데 무겁게 지게를 지고 어디로 그렇게 열심히 가는 걸까요? 지금 두부에 수염이 난 건가요? 수북하게 털이 덮여 있는데요. 이것은 일명 수이커우 다리. 예로부터 이 수이커우 다리에서 털두부를 먹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염난 이 정체불명의 두부 이름은 털두부. 중국에서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는 이 지역 명물입니다. 이 다리에 오면 꼭 이 털두부를 먹어야 한다는데요. 那有100多年了，这个不管传国，而是京城有名，非常好吃。你来一块吧。 이 지역은 습도가 유난히 높은데요. 두부를 대나무 위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곰팡이가 자라면서 놀랍게도 수북한 털이 자랍니다. 因为毛豆腐跟别的豆腐是有一点区别的，因为它是唯一的一种有生命力的毛豆腐呢，它营养很丰富，称为是我们中国的奶酪。 청감 마을에는 털두부를 만드는 장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데요. 나 씨의 털두부는 2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6대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올해 42인 장광민 씨. 루어쯔민의 사촌 동생으로 대학 졸업 후 공기업에 다니다가 가업을 잇기 위해 두부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가족들이 말렸지만 전국 100여 곳에 납품하며 성공을 거두자 이제 가업을 잇는 걸 자랑스러워한답니다. 맛있는 털두부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温度最重要，因为它不能超过我们规定发酵的温度，因为它这个菌丝。 这个菌种很脆弱的，你超过了那个温度，它就把它就是说杀死掉了，它就热死掉了，它就不会发酵了，菌丝就不会长了。 털두부에 비밀이 담긴 발효실. 이곳에서 3일에서 7일 정도 발효시키는데요. 이곳의 온도와 습도는 1급 비밀입니다. 我回来啦！今天生意怎么样？还好哎。吃饭了，来吃饭了。好饿呀。 털두부는 곰팡이 때문에 날로 먹으면 안 되고 꼭 익혀서 먹어야 하는데요. 3대가 모여 사는 루어쯔민 씨네 가족. 식사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털두부입니다. 기름에 튀긴 뒤 양념장을 찍어 먹으면 그 맛이 일품입니다. 我们古话怎么说呢？宁可3日无肉，不可1日无豆。所以呢，我们也是有这么大的年龄了，我们以养生为主。做豆腐最辛苦的，鸡脚就是鬼叫，早上鸡叫就做了，就是晚上那鬼叫了还在那做，你知道吧？人家讲做豆腐最苦的一个，最苦一个是，빗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루어쯔민 씨. 두부를 만들기 전 사업체를 2개나 운영했던 여장부지만 비가 오면 곰팡이에 문제가 생길까 봐 잔뜩 긴장하곤 합니다. 다행히 털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毛豆腐呢，应该我们在我们徽州来说哈，大家都会做，但是要分好多种。一种呢是那种兔毛，雪白的，还有一种是虎皮毛，还有蓑衣毛。因为它们的工艺不一样，所以它们长出来的菌丝也不一样，颜色。它这个颜色就是说它的菌丝颜色等于就是，像我们家呢是传统工艺制作，所以它长出来的那个菌丝呢是自然色的。 털이 잘 자란 털두부를 볼 때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오른다는 루어쩌민 씨.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루어쩌민 씨 결코 두부 만드는 걸 멈추지 않을 겁니다. 통의 단백질을 보다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해주는 두부. 중국에 있는 두부 종류만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중국인들은 보다 다양한 식감과 맛을 위해 이색적인 두부를 개발해 왔습니다. 这个是豆腐干，平时用油炸吃的。这个是腐皮菇巴，炒吃、凉拌吃都行。这个是豆腐皮，煮汤吃、凉拌吃。 煮骨头吃都可以，这是飘花豆腐，这个用油炸很好吃的。这是豆腐干，这个用油炸，用火烤。这是豆腐丝，这个煮汤吃也可以，凉拌吃也行。 중국인들에게 두부는 매끼 빠지지 않는 음식입니다. 석쇠에 고기를 굽듯 숯불로 두부를 구운 요리가 남자들에게 술안주로 인기가 많은데요. 이것은 경단처럼 빚은 소두부. 숯불에 구우면 신기하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잘 구워진 소두부를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그 맛이 기가 막힌데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워 청나라 땐 황제에게 바쳐지는 음식이었습니다. 刚刚就说嘛，上帝不吃过这个豆腐，生慌啊。为什么？不知道，路没的嘛那个。从小就看到做豆腐，怎么说呢？ 十分，反正就是豆腐，就是一道十分的特色嘛，是吧？ 일본 교토에 있는 사찰 만후쿠지. 만후쿠지는 중국의 인겐 스님이 일본에 건너와 세운 절로 명나라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우연히 두 스님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밥과 약간의 국물, 그리고 두부 한 모와 단무지가 전부인 식사. 이곳에서는 식사할 때의 마음가짐을 규율로 엄격하게 정해놨습니다. 음식을 만든 사람의 수고에 감사할 것, 스스로 바르게 행동했는지 반성하며 먹을 것, 어떤 음식이든지 감사하며 남기지 않을 것, 음식을 최고의 약이라 여길 것, 그리고 불도를 이루기 위한 식사라는 걸 명심할 것. 평소엔 이렇게 검소하게 식사하지만 크게 뷔페가 열리는 날이면 손님을 위한 화려한 사찰 요리가 식탁에 오릅니다. 효진 요리란 불가의 계율에 따라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일본의 전통 사찰 요리입니다. 효진 요리에서는 두부를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요리가 두부로 만들어졌다는 게 믿겨지십니까?つまりもともとは僧侶が普段の生活の中で食べる料理ではなくて、法要があり仏さんのお参りがありで、そこに信者の人たちはいろいろとお供えを持ってこられる。そのお供え物があってこの今日の法要が無事うまくできました、皆さんのおかげ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とお寺側からこのお供えで上がった材料を調理して皆さんどうぞ召し上がってくださいとご馳走を振る舞うんですね。두부로 만든 장어구이. 과연 그 레시피는 어떤 걸까요? 먼저 두부를 으깬 뒤 우엉을 갈아서 넣습니다. 그리고 김 위에 두부 반죽을 펴바르는데요. 도톰하게 장어처럼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기름에 튀기면 와, 정말 놀랍죠? 순식간에 장어가 됐습니다. 이제 장어구이와 유사한 맛의 소스를 발라서 오븐에 굽습니다. 아, 잠깐! 장어구이 소스에 사용되는 가다롱어포는 어떻게 했을까요? 精進なので精進料理ですので、そういったなんやろね、鰹節とかそういったものは使ってませんけど、精進で作れるタレというものをまた工夫して作って、それを塗ってうなぎに見立てているというものですね。いや이거는 감쪽 같아요. 이 모양과 색깔과 심지어는 이 뒤편에 이 껍질인데 김입니다. 장어 껍질이 아니라 김인데 아주 감쪽같이 만들었습니다. 맛은 어떨까? 심지어는 식감까지도 장어와 아주 유사합니다. 자, 살찔 걱정 없는 장어 요리입니다. 우리나라 3대 사찰 중 하나인 통도사. 일 년 중 가장 성대하게 치러지는 계산대제가 한창입니다. 예로부터 왕릉에 제사를 지낼 때 절을 하나 정해서 조포사라 칭하고 제사에 올릴 두부를 만들게 했는데요. 통도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조포사로 왕실 제사 때마다 두부를 만들어 왔습니다. 제사를 모실 때마다 그 공에 따라서 두부의 쌓아지는 두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두부로 가지고 그 제례를 받는 스님의 공덕을 표시했다. 그 정도로 이제 기준이 되는 게 두부 음식입니다. 두부는 제사에 오르는 귀한 음식으로 조선시대 때 양반들 사이에서 두부 요리가 크게 유행한 적이 있는데요. 밤마다 양반들이 무리지어 찾아와 두부 요리를 해내라고 횡포를 부리는 바람에 통도사 스님들이 양반들을 피해 도망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부는 언제 귀했던 고기 대신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서민들의 영양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한국의 경우 19세기 말년부터 일반 가정에서 두부를 즐겨 먹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에도 중엽 이후 두부의 대중화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다양한 두부 요리가 서민들의 식탁에 오릅니다. 200여 년 전 에도 시대의 두부 요리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두부 연구가인 후쿠다 씨. 당시 인기 있었던 진기한 두부 요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本当のアイスですか？いえいえ、寒天。寒天です。これはあとソースは何ですか？これは黒蜜です。黒蜜。はい。 처음 보는 두부 요리네요. 한천을 이용한 두부인데 모양 자체가 마치 얼음 성 안에 두부가 갇혀 있는 모양입니다. 참 아름답네. 정말 얼음에 갇힌 두부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기발한 요리가 200년 전 두부 요리라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 한천도 그렇고 두부도 그렇고 이렇게 부드러운 식감에서는 이제 비슷한데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천 자체가 어떤 그런 그 캡슐의 느낌이랄까? 두부가 서민들에게 보급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건 실은 간장이었습니다. 간장이 대중화되면서 두부가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醤油が発明されるのが1600年代だから17世紀。それまで味噌を中心にした食生活だったんですよ、日本人は。それがお醤油というね、ものすごく、簡単な液体、ちょっとかければ何でも食べられる。江戸の町に全部広がっていくと同時にお豆腐のお料理もね広まっていったろうと思います。だから豆腐だけが広まったのではなくて、お醤油というパートナーがいたから、ワンセットですよ。お醤油と豆腐と。 20세기 들어 산업화의 물결을 타고 두부는 만인의 식탁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 두부 시장 규모는 한 해 2조 원가량, 그리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생산되는 두부는 약 41만 톤, 1인당 8kg씩 먹는 셈입니다. 두부를 색다르게 가공한 제품들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부 제품의 형태와 쓰임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동양에서 시작돼 세계인의 건강식으로 자리 잡은 두부. 두부의 거침없는 질주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오래전 서민을 위한 단백질 보충원이었던 두부. 이제는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변신하고 있습니다. 두부는 고기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휴식 같은 음식일지 모릅니다. 2000년 내려온 인류의 지혜.
두부는 콩이 인류에게 건네준 가장 위대한 선물이 아닐까요?